이상치 도전 문제를 블록으로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임의적으로 이상치를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이상치를 우리는 설정을 한 후에 문제 1번을 풀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2번과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도시연비의 이상치, 즉 극단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결측 처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값이 아닌 어떤 극단치라고 하는 것은 극단치의 범위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극단치를 할 때 보면 4분위수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5번째, 퍼센트 25번째 되는 Q1과 75번째 되는 Q3 값을 구하고요. Q3에서 Q1을 뺀 IQR, 즉 쿼타일의 간격, 전체적인 범위를 의미하고요. Q 안에서 1.5배, IQR에 1.5를 곱한 거에서 Q1을 뺀 이 부분을 우리는 최저값을 설정을 하고 이거 밖에 있는 걸 이상치로요. 또 Q3에서 IQR의 1.5배만큼 떨어진 곳을 우리는 최대값으로 하고 이 부분 밖에 있는 거, 그래서 최소와 최대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상치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이상치 중에 극단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값을 우리는 결측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블록에서 첫 번째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걸 우리는 블록 2에서 다시 하도록 할 텐데 이렇게 설정하는 이 코드를 블록 2로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요. 이 부분을 그대로 블록 2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부분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고 블록 2로 일일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하고요. 블록 2에 가서 컨트롤 V, 또 블록 1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코드가 굉장히 많으면 이것을 일일이 복사하기가 귀찮죠. 그래서 여기 입출력에 보면 맨 하단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코드를 블록으로 묶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다가 이렇게 묶으면 이런 식으로 5개의 코드가 하나의 블록으로 묶이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한 후에 컨트롤 C 하고 블록 2에 가서 마우스로 원하는 곳을 클릭한 후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블록 온 한 후에 실행을 우리가 하게 되면 3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다가 이상치까지 설정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우리는 Q트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트 같은 경우에는 Q1, Q3 이 값을 우리 구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 블록 2로 가야 되겠죠. 블록 2에서 보면 우리는 Q1과 Q3를 구하기 위해서 변수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1이라고 그냥 하죠. 그 다음에 Q3라고 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IQR 이런 식으로 우리 이미지에 있는 값을 변수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Q1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분위수, 분위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판다스에 보면 C8 이렇게 통계나 정보를 하는 곳에 가보면 우리가 분위수를 구하는 퀀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위수를 구할 것이 도시 연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가서 DF에 우리는 도시 연비니까 CTY라는 컬럼에서 분위수를 구합니다. 분위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0.25를 넣어서 Q1 1분위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3분위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위수 하고요. 이 부분만 고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0.75 이렇게 하면 1분위수와 3분위수를, 즉 이 부분에서 1분위수와 3분위수를 구했습니다. 이제 IQR은 Q3에서 Q1을 빼면 되니까요. 자, 이 부분에서 그대로 가져다 놓고요. IQR 가져다 놓고 우리는 Q3 빼기 Q1 이렇게 하면 IQR을 구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실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의 값이 궁금하니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3, IQR 이렇게 3개의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14,
요 19에서 4를 뺐으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14, 19, 5가 Q1, Q3, IQR 값이 됐습니다. 이제 하한값과 상한값, 즉 최저값과 최고값을 우리 계산을 하게 될 텐데요. 변수를 미니 이렇게 최저값을 하고요. 최고값을 맥시 이렇게 변수명을 정했습니다. 먼저 미니를 구하도록 하죠. 그래서 최저값을 구하겠는데요. 최저값은 Q 안에서 더 떨어져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쪽으로. 그런데 얼마만큼? 1.5배 모의 IQR에 이렇게 하면 최저값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이제 최대값을 구하게 되면요. 맥시는 Q1이 아니라 이번에는 Q3에서 이번에는 위쪽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이렇게 1.5배만큼 IQR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미니하고 맥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하한값과 이 부분이 되겠죠. 맥시 부분이 오타가 있네요. 네, 보니까 컴마여야 되는데 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마로 변경을 하고요.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한값이 6.5가 되고요. 상한값, 최고값이 26.5입니다. 즉 이 부분을 벗어난 값을 우리는 이상치, 즉 극단치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벗어난 값을 우리는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것을 결측치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벗어난 값이 과연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출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인덱스를 쓰게 되는데요. df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쓰면 되죠. 원하는 것이 뭐냐면 df의 cty죠. 이것이 미니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상치죠. 그래서 요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괄호로 조건을 묶어주겠습니다. 다음에 또는 이렇게 해서 우화가 되죠. 그래서 또는 하고 df의 cty 이것이 요번에는 맥시보다 더 크면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의미는 이상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값들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cty가 뭐 3, 4 우리가 이미 위에서 설정했던 값이네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설정한 값 외에도 뭐 28, 39 이런 식으로 즉 이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이상값이니까 이것을 모두 결측치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측치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역시 numPy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했던 요 numPy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새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져다 놓고요. numPy의 where를 이용해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그렇죠. null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복사하고 여기에 조건을 만족하면 이 부분은 이상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np의 nan 값을 넣어라.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정상이니까 df의 cty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쵸? 이 부분이 df의 우리가 cty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요. 위에 있는 df의 cty 컬럼에다가 이 조건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벗어난 곳에다가는 결측치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값이니까 원래 값을 이렇게 cty에다가 넣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조건에 해당되는 게 결측치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이 모두 결측치 처리가 됐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결측치 여부를 체크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판다스의 C9 결측치 부분에 가보면 결측치에 보면 결측치가 뭔가 있는지 결측치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고요. df의 cty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이 결칙치가 있는지를 여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부분을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DF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F의 조건이 뭐냐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만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래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마 기대하는 것은 현재 여기에 CTY가 모두 널 값으로 결칙치로 변경이 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값들이 NaN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는 두 변수, 즉 구동방식과 도시연비의 이상치를 모두 결칙치로 처리했으면 했는데 1번과 2번을 우린 풀었으니까 모두 처리가 됐다면 그러면 결측치를 모두 제거한 그런 구동방식별로 도시연비가 어떤지를 알아보세요.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블록 1에서 우리는 그렇죠. DRV에 대한 결측치를 처리했고요. 블록 2에서는 그렇죠. 우리 도시연비의 극단치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변수 모두를 이상치 결측치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두 부분을 합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 즉 DRV의 이 값에 대한 부분만 결측치를 처리하는 코드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만 컨트롤 C 하고 복사해서 결측치 처리를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문제 1번을 품게 되고요. 이 부분이 문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 이 부분이 이제 문제 2를 하게 됐고요. 이제 문제 3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은 결측치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구동방식 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제거하는 부분이 결측치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컬럼을 기준으로 한다? DRV라는 것과 두 개죠. 또 하나는 CTY의 결측치가 있으면 그것을 모두 지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구동방식 별로 이렇게 쓰니까 그룹핑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그룹바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룹바이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룹바이는 뭐별로? 구동방식별로. 그래서 DRV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것들의 도시 연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도시 연비의 어떤 평균값을 구동방식별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을 이 블록을 복제해서 가져다 놓으면 C5에 보면 AGG, 즉 다중연산 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컬럼을 계산해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min 언더바 CTY라는 컬럼을 만들 텐데 무엇을요? CTY 컬럼에다가 어떤 연산을 할 수 있어요? 평균을 구해서 min CTY에 넣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과정이 결국은 요 문제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이 부분을 가져다 놓고 우리는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 후에 먼저 첫 번째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DF를 결측치 처리했으니까 다시 이 부분을 넣으면 안 되고 이 안에 함수만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함수만 넣게 되죠. 그래서 DF를 결측치를 제거하고 그룹핑한 다음에 평균, 도시연비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ON 하고요. 실행을 하면 여기 보니까 역시 MP가 지금 빠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numPy를 임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umPy 모듈이 있는데요. 이미 그러면 다시 7번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7번에 보면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기 위에 numPy가 있는데 임포트하기 전에 이 부분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더 위에다가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마지막으로 3번 문제, 즉 구동 방식별로 도시연비의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전륜구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 2번, 3번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